안녕. 톡톡 이야기하는 자폐 이야기. 안녕하세요. 자폐 영유아와 함께 놀이하며 성장하기 저자 남보람입니다. 하나금융나눔재단과 함께 웃는 재단의 출판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함께 웃는 시리즈의 7번째 책 자폐 영유아와 함께 놀이하며 성장하기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저는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과 이 책을 쓰게 된 이야기, 자폐 영유아를 위한 중재 NDBI와 가정에서 일상에서 NDBI를 적용하기 위한 3가지 전략, 러브, 플레이, 런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제가 특수교육에 처음 발을 들인 20여 년 전만 해도 자폐는 특히 영유아기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장애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저는 그때부터 쭉 자폐 아이들과 인연이 닿았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어린이집, 사설치료실, 유치원 등에 근무하면서 영아기부터 학령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여러 자폐 아동과 그 가족을 만났는데요. 많은 아이들과 가족을 지원하면서 제 마음을 두드리는 2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자폐를 너무 많이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르니 두렵고, 두려우니 뭔가 특별한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또래가 가정에서,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면서 스스로 자라고 있을 때 자폐를 가진 아이들은 여기서 공부, 저기서 공부, 여기저기서 치료를 전전하고 있더라고요. 이 아이들은 정말 잘 자라고 있는 걸까요? 아이들은 행복했을까요? 거기서 나온 2번째 마음이 자폐 아이들도 즐겁게 놀이하며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자폐 아이들도 놀이 속에서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고, 연구를 통해 자폐 영아가 부모와의 놀이를 통해 공동관심, 눈맞춤, 차례 주고받기 등 사회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책은 제 마음속에 소중한 2가지 생각을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자폐 자녀를 둔 부모님이나 자폐 영유아를 만나는 선생님께 자폐가 무엇인지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자폐 영유아에게 가장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중재인 NDBI를 소개하고, 아이와 사랑하며 놀이하며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나누고자 하였습니다. 자폐 아동을 위한 중재에서 주당 25시간 이상이 효과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 기준은 1970, 80년대 미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자폐 중재의 선구자인 로바스 박사가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중재가 자폐 아동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주당 25시간 이상의 중재가 효과적이라는 표준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꼭 치료실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대 연구자들은 오히려 일상적인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중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즉, 산책 나갈 때 옷 입기 연습을 한다거나, 간식 시간에 주세요 라고 표현하는 연습을 하고, 놀이 시간에 주고받기 활동을 통해 아이는 충분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와의 즐거운 상호작용 속에서 아이가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NDBI의 핵심 원리와도 연계됩니다. NDBI는 자폐 아동의 발달을 돕기 위해 자연적인 환경에서 발달과 행동과학에 기반을 두고 중재가 이루어지는 방법입니다. 이 접근법은 아이들이 치료실이 아닌 가정과 어린이집, 일상 환경에서 놀이와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성, 언어, 인지 발달을 자연스럽게 촉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는 치료를 받는 느낌이 아닌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학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NDBI의 원리와 주당 25시간 이상 중재의 의미는 결국 아이가 더 행복하고 일상 속에서 부모와 함께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데 있습니다.
NDVI의 원리만 알면 가정에서도 충분히 아이에게 적용하여 아이의 발달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NDVI의 원리를 바탕으로 가정에서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3가지 전략, 러브, 플레이, 런을 제안합니다. 자폐아이도 가족과 함께하는 일상에서 자라야 하고 다른 아이와 마찬가지로 사랑받고 함께 놀이하고 놀이 안에서 자랄 수 있습니다. 이때 러브, 플레이, 런은 모두 중요하지만 순서가 있습니다. 첫 단추는 역시 사랑입니다. 아이에게 엄마 아빠가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는 아이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 장에서는 자폐 영유아와 눈을 맞추고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3가지 전략을 안내합니다. 사랑이 준비되었다면 다음은 놀이입니다. 놀이는 2가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첫째, 놀이는 함께해야 합니다. 아이가 사회의 구성원으로 소통하고 살 수 있게 하려면 함께 노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둘째, 놀이는 즐거워야 합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놀이를 아이가 주도해서 즐겨야 진짜 놀이가 됩니다. 이 장에서는 자폐 영유아가 놀이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아이의 주도를 따르며 놀이를 시작하고 점차 확장해 나가는 9가지 전략을 안내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배움입니다. 아이와 신뢰관계를 맺고 함께 재미있게 놀 수 있게 되면 새로운 기술을 본격적으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엄마 아빠는 아이와 함께하는 즐거운 놀이 속에서 체계적인 행동 전략들을 사용하여 아이가 의사소통, 놀이,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아이는 놀이 속에 있는 수많은 학습 기회를 통해 자라갑니다. 이 장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가르치기 위해 ABA의 원리를 소개하고 우발학습과 촉진, 강화 등 자폐 영유아의 학습을 돕는 5가지 전략을 안내합니다. 러브 플레이 런은 언제 어디서나 자폐 영유아와 함께 할 수 있는 접근법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아이가 깨어나면 아이고 우리 아이 잘 잤어? 라고 눈을 맞추며 인사하고 자연스럽게 간지럼 놀이를 시작합니다. 아이가 즐거워하여 웃으면 간지럽힐 것처럼 하다 멈추고 아이의 반응을 기다립니다. 아이가 해줘 라고 말하거나 손을 끌어당기거나 배를 내밀어서 놀이를 더 하고 싶다는 표현을 하면 다시 간지럼을 해줍니다. 이렇게 서로 신호에 맞춰서 주고받으며 놀이를 이어가고 아이가 간지럼을 시도할 때는 과장된 반응으로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는 눈 맞추기, 차례 기다리기 같은 기술을 배우고 함께하는 즐거움과 소통의 기쁨을 느끼고 부모와의 유대도 깊어집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침대에 누워 함께 보내는 즐거운 시간을 통해 충분히 자연적이고 발달에 적합하며 동시에 중요한 것을 반복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바로 러브 플레이 런의 핵심입니다. 자폐아이의 발달을 돕는 비결이 너무 간단해서 깜짝 놀라셨나요? 이 책은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자폐아이의 특성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하루 15분의 놀이와 일상생활 속에서 아이의 발달을 지원하는 방법을 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찬찬히 읽으면서 러브, 플레이, 런 순서대로 전략을 적용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전략을 꼼꼼하게 다 실천해야 한다고 부담 갖지 마세요.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메모해서 냉장고에 붙여두고 꾸준히 연습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면 아이를 잘 아는 교사나 치료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이 책과 함께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함께 노는 일상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